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성치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이한 기업을 모셨습니다. 스마트 그레스 분야에 주목받는 스타트업인데요. 레티놀의 김재혁 대표님입니다. 김 대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한테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인사부터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레티놀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재혁입니다. 저희는 증하현시에 들어가는 광학 모듈을 개발,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현재 한 60여 명의 구성원과 함께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되게 젊어요. 네, 제가 사업을 몇 년부터 하시죠? 2016년 10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스마트 글래스 시대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 시대가 올 때 중요한 게 뭘까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이 렌즈랑 디스플레이 이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원천 기술부터 시작해서 기술 개발까지 다 완료를 해서 현재는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레티놀 스마트 글래스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네. 레티놀 기업 명칭 좀 말씀해 주시게요. 네, 저희 레티놀이라는 회사 이름은 네네. 사실 사람 눈 안에 망막이 요 안쪽에 레티나라고 학명이 있거든요. 네, 예. 아마 레티나 디스플레이 이런 명칭의 막 브랜드 이름도 있을 겁니다. 그게 네. 다 망막에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저희는 렌즈로서 망막에다가 AR을 구현한다. 그래서 렌즈 그리고 레티나 그리고 AR 이렇게 해가지고 레티널이라고 처음에 지었고 지금은 이제 이게 레딘 AR 막 이렇게 해서 AR로 가자라는 의미까지 같이 더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한 지 6년 됐는데 6년 전에 AI 뭐 이렇게 연관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 네네. 당시에는 이제 AI 이쪽 분야가 그렇게 막 주목받는 분야는 아니었기 때문에 모두가 주목하고 뭐 창업에 관심 있진 않으셨는데 제가 원래 또 이쪽에 관심이 많았었고 그다음에 제 네네. 친구도 같이 관심이 많았어서 이런 부분을 먼저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스마트 글래스 스마트 많이들은 들어봤는데요. 아직도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생소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스마트 글래스가 뭔지 이걸 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로 시장에서는 VR이라는 이름과 AR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VR 같은 경우는 뭔가 쓰기는 하는데 앞이 꽉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내가 어떤 가상 화면 안에 들어간다라는 느낌이라면 AR 같은 경우는 내가 보는 일상과 그리고 가상을 함께 보여준다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으로 치면은 막 포켓몬고 같은 게 나와서 막 여기 위에다 뭘 올려놓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핸드폰을 들고 보는 게 아니라 안경을 쓰고 있는다면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나 내가 원할 때 나에게 맞는 화면들을 편하게 띄워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일상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게 스마트 글래스가 하는 일입니다. 사실 다른 것을 접하지 않고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창업에 뛰어드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그런 특별한 창업의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건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사실 창업을 꼭 해야겠다 이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네네. 저희는 친구랑 둘이서 원래 되게 이것저것 연구하고 개발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러던 차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기술 개발하고 있는 원천 기술에 대한 컨셉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네네.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요. 정말 이거는 너무 좋은 아이템이고 정말 네네.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알려줘도 사람들이 안 하고 저희가 만들려고 해도 돈이 부족하고 그러던 차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단으로서 창업을 선택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그 기술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발전이 되어서 실제 상용에 가까워지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스마트 글래스 사실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뭐든지 장점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는 항상 제품의 본질이든가 장래성을 보려면 단점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맞거든요. 네.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가장 큰 단점은 저희 일상에서 보면 안경을 벗기 위해서 수술까지 하시는데 네네. 다시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 쓴다라는 거는 사실 굉장한 문화적인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저만 해도 당장 라식 수술을 한 사람인데 다시 안경을 쓴다? 그래서 이게 정말 모든 인류가 다 즐길 거다라고 했을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다라고 시장에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사람들에게 충분한 필요를 준다면 그리고 충분한 즐길 거리를 준다면 마치 미국인들의 한 99% 정도는 선글라스가 해가 밝을 때 쓰는데 전혀 뭐 이슈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네네. 선글라스 이상의 가치들을 충분히 줄 수 있다면 또 그런 변화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보완돼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스마트 글래스 이게 어떤 그 변화성을 좀 막연하게 질문하겠습니다는 시청자분한테 이거를 하면은 내가 어떻게 지금 내가 생활이 변할 것인지
요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네네. 사실 먼 미래를 말하는 건 저도 그렇게 어차피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셨을 텐데 그건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고 네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최근에 스마트 글래스들은 이제 거의 보조 모니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네네. 나만을 위한 팁이다, 쓰는 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하철을 타고 있다 또는 버스를 타고 있다 할 때 뭐 저희가 유튜브나 영상들 많이 보잖아요. 그거 볼 때 스마트폰으로 이러고 보는 게 아니라 안경 쓰고 있으면 화면이 크게 보이고 그리고 내가 뭐 다니는 데 있어서 불편함 없이 볼 수 있고 손을 이렇게 들고 있지 않아도 되고 고개도 안 숙여도 되고 그냥 이렇게 일상 속에서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네. 손이 자유로워지는 시간이 늘어난다라는 컨셉부터 출발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저희들은 뭐 독서면 이걸 좀 책을 이렇게 읽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요즘 뭐 가상현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주면 이렇게 독서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와는 상당히 이쪽에 네, 그것도 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예. 실제로도 책을 이렇게 들고 보실 필요 없이 지금도 뉴스를 많이 보시잖아요. 네네. 그렇듯이 스마트 글래스를 보면 그게 그냥 조금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마트 글래스는 어느 쪽으로 산업이 분류되나요? 광학 기술 쪽인가요? 뭐 어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IT 기기 웨어러블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그쪽이에요?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스마트워치나 뭐 아니면 이런 귀에다 쓰는 이런 이어폰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 몸에 쓰는 어떤 네네. 디바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는 게 광학 기술이다 보니까 저희는 그쪽에서 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광학하면 우리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아직도 좀 이렇게 거리감이 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것도 사회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런 쪽에 뛰어든다는 자체, 아까 창업동계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그런 측에 이렇게 보면 사실 이게 굉장히 모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혁신이지 정말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부모님이랑 연결돼서 그랬었는지 뭐 학교로부터 뭐 지도교수로부터 있었는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나온 건지 이걸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실까요? 다양한 부분에서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네. 부모님은 항상 저를 신뢰해 주시는 부분이 있었고 지도 교수님은 어떻게 보면 정말 혁신을 항상 외치시는 분이셔서 저렇게 그치 하면서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걸어간 길들도 볼 수 있었고 네. 그러다가 제 자신이 사실은 꼭 혁신하는 기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었는데 네.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우리가 혁신을 하지 못할 이유는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VR 회사로서 유명했던 오큘러스라는 회사가 네네. 페이스북에 크게 매각이 된 시점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아니 거기도 고등학생이 창업해서 네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조의 회사를 팔았다는데 우리나라는 그거 안 되나? 뭐 근데 이제 교수님도 뭐 그런 것들 혁신 얼마든지 이렇게 항상 응원하시는 분이셨고 그런 지점에서 많은 영향들을 받고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뭐 돈을 벌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워낙 그게 큰 뉴스가 됐으니까 돈을 번다 자체보다는 정말 성공한다. 약간 성공한다. 내가 가진 아이디어와 그리고 아이템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바꿔나간다라는 그게 조금 명확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방송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 통해서 사실 이렇게 보니까 이 레티럴이 그 독자 개발한 타 회사와 달리 이 펜틸트, 펜미러 이 기술이 이제 많이 얘기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뭔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상당히 생소하신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이거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기술 자체 깊게 들어가면 재미는 없으실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드려 보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조그마한 디스플레이를 큰 화면으로 눈앞에 펼쳐드리는 게 핵심입니다. 네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손바닥에 글씨를 써도 이거 눈앞에 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네네. 글씨가 커져 보이긴 하겠지만 보이지는 않을 안 거예요. 봤죠. 네네. 근데 이거를 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확대를 해야 되고 멀리 보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작은 사이즈 안에 그거를 밀집해서 넣으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단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막 네네. 렌즈가 이렇게 두꺼워진다거나 아니면 막 색깔이 막 다 어그러진다거나 아니면 제조 자체가 너무 어려워진다거나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핀미러라는 기술은 이제 거울 조그만 반사들을 활용해서 좀 화면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핀 틸트라는 기술은 이 빛 자체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사용 시간을 길게 늘릴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글래스 제품이 나오면 오래 쓰고 잘 보이고 근데 동시에 진짜 안경같이 보이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입니다. 비단 이거 관련되는 사람이 이런 뿐만 아니라 다각적으로 산업에서 많은 부분은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맞습니다. 그 기술이 있다면 많은 부분에 활용할 수 있겠다.
그 우주 항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하시는 시각이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도 잘 인식하고 계시죠? 네, 네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사들이 물론 대부분 글로벌 빅테크도 있지만 네네. 그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우주항공 그 외에 또 많은 취미 영역에 들어가는 부분들 또는 의료 분야 다양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회 저변의 변화들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레티나의 강점을 얘기할 때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사용성, 시인성, 양산성, 용인성 이게 이제 나오는데 이거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이슈였고요. 네네. 스마트 글래스를 이제 주로 보다 보면 사실은 부품에서 봤을 때는 정말 네네. 스마트워치나 아니면 스마트폰하고 크게 다를 게 없거든요. 근데 딱 광학 모듈과 이 디스플레이 이슈가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사용성에서는 일반 안경 같지도 않고 시인성에서는 화면 크기도 제대로 크지도 않고 색상도 이상하고 양산성에서는 가격도 아직 떨어지기 어렵고 용인성 같은 경우는 이게 사람과 눈을 보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눈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막 번쩍번쩍 빛나거나 뭐 어둡거나.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 기술로서 확실하게 좀 해결해 드릴 수 있다라는 지점이 저희 기술의 강점으로서 말씀드리는 사용성, 시인성, 양산성, 그리고 용인성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광학이라든가 스마트 글래스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총체적으로 보면 첨단 기술에 이렇게 해당되는데요. 인력 구성을 어떻게 가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젊은 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맞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은 첨단의 제품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산업 자체는 완전 제조업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생각보다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고요. 아, 그렇습니까? 실제로 저희 같이 일하시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전자, 물리 그리고 또는 디스플레이 이런 데서 일하시던 분들이 지금 와서 하고 계시고 상품으로서는 그 헤드라이트 아니면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빔 프로젝트 이런 제품들에 대한 개발과 양산을 해오시던 분들이 지금 모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CEO가 젊다 보니까 네. 또 거기서 뭐 이렇게 그럴 리 없겠습니다는 이렇게 과거에 뭐 위기 질서라든가 이런 걸 중시한다는 이런 시각에서 보면 좀 시청자분께서도 조직을 운영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겠나 하는 이런 쪽에 얘기가 있을 수가 있고 이제 타파야 되지만 맞습니다. 네. 타파하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한테 새로운 본보기가 됐을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조직을 운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사실 저는 물론 제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지만 네네. 뭐 많다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는 제가 또 어리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다고 보거든요. 네네. 제가 어리다 보니까 회사가 위계질서 누르는 건 안 된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소통을 원활히 하고 오히려 나이 쪽에서 경력 쪽에선 그쪽에서 더 맞으시지만 인사이트 쪽에선 제가 맞으니 좀 더 건설적인 토론이 오히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문화를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은 사실 함께 하기가 당연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진짜 그런 것들을 함께 해나가실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안에 같이 계시고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직 문화에 좀 자신이 있지 않나 저희 회사에 대해서는 확실히 사실은 이 그런 생각을 대목이 갖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공감대가 되는 것은 지금은 기득권이 없어지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평행선, 레벨 플레잉 필드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대기업들이 그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최근에는 사장 부리지 마라. 똑같처럼 뭐 C자 부리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매니저로 불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하이라키 구조에서 부서라든가 직위를 타파시키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찌감치 이렇게 실천해주는 모습 이런 것은 한국 사회 기업 경영에 있어서 상당히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회사 내부에 이런 문제, 독특한 기술 문제 이런 걸 했습니다는 어차피 기업이니까 또 시장성을 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는 VC 분들한테 시장성 이런 것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김 대표의 회사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분야의 그 시장 규모 이런 것을 좀 한번 개괄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 규모가 내년부터는 뭐 연평균으로 한 88%씩 성장할 거다라고 88%요? 네, 예. 그 시장 전문기관들이 예측을 현재 하고 있고요. 올해 네네. 나온 레포트들이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시장이 확대돼서 이제 2030년쯤에는 뭐 100조 단위 이상의 시장을 만들 거다라고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100조? 네. 네네. 그런 시장들이 나올 때 있어서 뭐 하드웨어 시장과 소프트웨어 시장 다 나눠져서 나오겠지만 저희는 그 시장 안에서 이제 딱 광학 모듈 시장만 현재는 타겟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점유율을 몇 %를 가져가냐라는 이슈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예상으로는
5년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기대하는 시장 규모가 광학 모듈만 한 5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몇 퍼센트 점유율을 가지고 가느냐가 저희의 매출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감이 굉장히 네, 뭐 그래도 확실하게 위치는 차지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현재 이쪽 분야의 그 이렇게 레트로이 갖고 있는 시장적 지위, 네. 기업상의 지위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도 이제 정말 많은 기업들, 특히 국내보다는 해외 위주로 영업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글로벌하게 이런 광학 영역, 모듈 영역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 4-5가지 정도가 있고요. 네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다 각자의 방식들이 조금씩 나눠져 있는데 저희 방식은 저희 방식대로 좀 확실하게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치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LCD, OLED, 뭐 PDP 이렇게 초기에 나왔던 것처럼 네네.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저희의 핀미러 영역, 핀틸트 영역을 구축해 왔고, 그래서 기업들이 아마 하나만 선택해서 갈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도 되게 다양한 기술 방식들이 채택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저희는 그 경쟁 안에서 그래도 한 30%의 점유율을 목표로 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5조에 30%. 네, 맞습니다. 해외 쪽에서 보면 해외 쪽에 러브콜 같은 거 이런 것이 있었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걸 좀 잠시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는 않지만 네네. 뭐 저희 고객사들 같은 경우는 다 글로벌의 정말 큰 거대 기업들과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들 그리고 또는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네. 작년도 매출의 절반 정도가 북미 쪽에서 나왔다라고 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네. 북미와 유럽권에서 이렇게 둘이 합쳐서 한 절반 정도를 했고, 저희 투자자로는 일본에서 기업들이 투자가 돼 있기도 합니다. 네네. 그만큼 저희가 좀 다양한 국가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고,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내보다는 오히려 해외에서 좀 더 잘 알려져 있는 기술 기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 레티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앞으로 가야 될 이렇게 연도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잘 걸어왔습니다는 사실 앞으로 가야 되는 것에서 어떤 그 이렇게 기업 그 장래상을 갖고 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정말 큰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사실 굉장히 많은 시설 투자도 필요할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그에 따른 많은 자본들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저희는 또 그에 걸맞는 어떻게 보면 기업 규모와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뭐 투자도 투자하고 그리고 상장도 상장대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제품들, 좋은 제품들을 잘 만들어서 정말 세계의 어떤 글로벌 제품들이 나와서 소비자분들이 스마트 글래스를 쓰더라도 그 안에 이제 저희 제품들이, 저희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 것, 그것이 저희가 바라보는 미래입니다.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이 화면에서 좀 이렇게 특이하게 안경 비슷한 게 그래서 저게 뭘까 인터뷰 시간 내내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표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특별히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마지막에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네네. 이게 뭔지 좀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냥 뭐든 조금 미래적으로 네, 생겼죠. 미래적으로. 네. 네네네. 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도에 이제 판매를 고객사들 위주로만 진행을 한 제품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얘를 쓰고 보시면 한번 실제 써보시죠. 네네. 가상의 화면이 네네. 눈앞에 지금 제가 연결을 안 해놨는데 연결하면 바로 이렇게 크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 예를 들어서 스크립트가 있다면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그러면 여기 영어 쭉 써 있으면은 영어를 그냥 읽으면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도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다만 디자인이 조금 얘는 미래적이다 보니까 올해 나오는 제품들 또는 고객사들과 함께 만든 제품들은 좀 더 일반 안경과 같은 형태로도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써서 이제 뭔가 일상생활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지하철에서 잠시 영상을 본다든가 뭐 아니면 내가 걸어다니면서 영상을 본다든가 뭐 네네.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TV를 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올 것이라고 쓰고 생각합니다. 계시기 바랍니다. 아, 쓰고 있을까요? 네. 근데 상당히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인에 딱 맞는 제품을 개발한 것 같아요. 이 스마트 글래스를 쓰니까 굉장히 더 김 대표가 더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사항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스마트 글래스를 쓸 경우에는 사실 지금은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언어를 다 배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이렇게 과거에는 뭐 통역사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보면 통역사가 필요 없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딱 다 자기 모국어로 얘기하면 여기서 뭐 한국어로 좀 얘기해 준다든가
또 얘기하면 상대방한테 영어로 얘기해준다든가 그런 쪽이 가능한가요? 맞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제너레이티브 AI 테크들이 또 많이 올라오고 있죠. 챗GPT 이런 열풍이 부는데 보면 영어, 한국어 뭐 어느 나라 말이든 다 잘하잖아요. 그런 애들과 얘네가 결합이 되면 뭐 저와 그다음에 이렇게 아나운서분과 같이 이렇게 앵커분과 같이 쓴다면 제가 어느 나라 말로 하든 그 나라 말로 또 보이고 거의 거기서 또 동시통역이겠어요, 말씀하시면 이게? 네네. 저한테는 또 저희 나라 말로 보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언어 교환도 어렵지 않게 당연히 가능해질 겁니다. 두 번째는 요새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이렇게 해서 사실 뭐 이 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뭐 거북목이라든가 그쵸. 뭔가 이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요건 뭐 다른 쪽에 호환성 있게 다 연결하면 다 이게 유튜브라든가 이런 게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당장에도 당장에도 가능하고요. 합니까? 저도 아. 주로 이걸로 보는 게 이제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말씀 주신 그런 거북목의 이슈 실제로 사람이 팔을 들고 보면 원래 거북목은 안 오는데 팔 들기는 불편하니까 고개를 숙이는데 그게 되게 많이 안 좋잖아요. 네네. 그런 문제도 없고 심지어는 이제 지하철 같은 데서 내가 내 화면으로 보고 있는 것도 조금 신경 쓰이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옆에서 보시니까. 근데 그런 부분도 없이 나 혼자만의 나만의 화면을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시 통역과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하면 예를 들어서 CNN이 탁 나오면 네. 여기 연결해서 이렇게 한국어로 볼 수가 있는 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이 기술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사실 이 기술과 여러 기술들이 합쳐지면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로 그런 고민을 하시는 기업분들이 저희한테 오셔서 또 같은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혁신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지금의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라디오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TV 이렇게 해서 여기서 완전히 제작 과정도 이렇게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제작 과정도 나중에 더 확장되겠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컨텐츠라든가 이런 것. 그래서 그래서 초기에는 지금 현재 있는 TV 플랫폼들을 거의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겠지만 네네. 추후에는 이제 AR 글래스가 가진 특징들을 활용해서 또 말씀하신 제작 단계부터 또 아. 다른 것들까지도 확장이 되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을 만나고 곧 끼시고 네. 이렇게 만나보셔서 향후에 개인적인 김 대표의 그 이렇게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회사 자체의 장래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로드맵 같은 거 이런 거를 시청자분이랑 같이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미래는 인류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꾼다라는 행동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스마트 글래스가 아닌 스마트폰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스마트 글래스의 세상이 열려서 일상과 가상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융화되고 그 안에서 많은 기회들이 창출되고 그 안에서 또 더 나은 삶의 가치들을 전달해 주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 그 목표를 이뤄나가면서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를 도와주신 많은 투자자분들 그리고 또 안에서 같이 일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경제적인 이익도 충분히 공유가 되기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정말 좋은 선례와 좋은 미래 그리고 좋은 기업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이랑 같이 마지막 인사를 하셔야 되니까 이 제품이 아무리 좋다고 좀 내려놓으시고 네네. 김 대표님 같은 이런 분들이 있어서 한국이 반가웠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던져준 데 대해서 동료들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에 대해서 젊음을 희망을 던져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실레트로의 김 대표님 인터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회사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 것처럼 이 기성세대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젊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배운 기회가 됐습니다. 오늘은 저보다 훌륭한 또 기성세대한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젊은이를 모셨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우리가 이렇게 수교이 되는 기성세대 수교이 되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회사 내부에서도 김 대표님보다도 거기에 각자 분야에 이렇게 전문인들이 나이가 많으시다. 그래도 불구하고 서로가 겸손하게 해서 이 회사를 이끌어간다 하는 이 측면은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한테 단순히 기업뿐만 아니고 다른 측면에서도 또 한국 경제의 미래, 지금의 사회에서 갈등 구조를 해소시켜 나가는 데 하나의 방향성과 해결책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실 것을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